안녕하십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부산으로 대마초를 밀수하려던 외국인이 붙잡혔습니다. 밀수량과 유통 경로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게 그냥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제 마약 조직이 이젠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공항 입국을 시도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 57살 A씨. 이상한 낌새를 느낀 세관 직원이 A씨를 불러 세웁니다. 짐가방을 강제로 열었더니 옷가지 사이에서 대마초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남아공에서 대마초 밀수를 시도하다 적발된 건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무려 18kg, 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압수된 대마초 전체 양의 절반이나 됩니다. 이번 대마초뿐 아니라 다른 마약류의 밀반입 적발 건수도 크게 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마약 밀수 적발 건수는 1년 새 10%, 압수량은 40%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된 사람은 14,000여 명으로 4년 전보다 40%가 늘었습니다. 국내 마약 판매 시세가 동남아 등 다른 나라보다 비싸 국제 마약 조직이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부산이나 다른 쪽으로도 지금 밀수하는 루트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긴장하고 있고요. 검찰은 국제 공조 등을 통해 김해공항에서의 마약 밀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요즘 20, 30대가 계속해서 구직난에 시달리다 보니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 이런 글을 보면 잠시 혹할 수도 있겠죠. 저희 취재진이 직접 접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알바라는 게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의 돈을 수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알바가 아니라 범죄였던 겁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라고 검색하자 관련 게시글이 쏟아집니다. 클릭해봤습니다. 당일 지급 고수익 알바 모집이라고 돼 있습니다. 한 건 할 때마다 수수료를 지급하고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SNS 아이디로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위험한 일이냐고 묻자 통제만 따라주면 위험이 없다고 답합니다. 혹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거냐고 다시 묻자 네라는 답변이 옵니다. 이어 하루 수당이 50만 원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일을 하려면 신원 조회가 필요하다며 개인 정보까지 요구합니다. 실제 이런 방식으로 구직자를 끌어모아 보이스피싱 수금 조직을 운영해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30살 A씨 등은 중국에 운영본부를 차리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의 돈을 수금하는 ATM 인출조, 대면 편취조를 모집했습니다. 직장이 없는 평범한 20, 30대 20명가량이 여기에 가담했습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를 이용하면서 그 도박빚이 있었던 20, 30대 청년들이 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60, 70대 고령자들. 의심을 피하려 보여준 가짜 금융감독원 사원증에 속아 돈을 줬고 1년 사이 발생한 피해액만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주범 A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부산은 각종 화학물질이 섞인 낙동강 하류물을 취수원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수질 개선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부산시의 취수원 다변화 용역 결과가 다음 달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엔 어떤 방안이 담겨 있는지, 또 과제는 무엇인지 이도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부산 시민의 먹는 물 취수원인 낙동강. 상류 쪽 구미와 대구에 공단이 자리 잡고 있어 폐수는 여전히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해성이 우려되는 수돗물 속 과불화 화합물 농도는 리터당 109 나노그램,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처럼 식수 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부산시는 낙동강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취수원 다변화 추진 상황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진주 남강댐 물 사용에 대한 경남의 반발이 큰 만큼 남강 하류에 인공습지를 조성해 이 물을 끌어쓰는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것. 거기에 회동수원지 준설과 강변 여가수 사용 등의 방안도 추가해
지난해 11월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 난강댐 하류 지역이나 그 한강댐 하류 지역의 인공 습지를 거쳐서 저희들이 가져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경량만 무지할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동댐을 준설해서 거기에 대한 물을 확보를 한다든지. 하지만 취수원 다변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낙동강 원수 수질 개선을 좀 환경부가 더 힘을 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부산시도 여기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면서 강변 여가 정책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부산시는 다음 달 말 취수원 다변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광역 상수도 계획 변경을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부산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에서 후보자 2명에 대해 자질 부족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국 정경진, 김종철 두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가운데 오거돈 시장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LCT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았던 부산시 공공기관장 후보 2명에 대해 자질 부족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정경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와 김종철 스포원 이사장 후보자. 두 사람은 각각 240만 원과 360만 원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기관장 후보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경진 후보자가 공기업 사장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는 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종철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이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은 10월 29일 실시하였으며, 후보자는 최고 관리자로서 도덕성 등 조직의 발전과 쇄신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머지 후보자 4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인사검증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이번 인사검증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들어오면서 한때 설전이 벌어지고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비리가 언제 생겼어요?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말 기자인이 아니라.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누가 양산했어요 이걸? 그럼 알면서도 왜 적격이라 된단 말입니까? 아직까지 결명 안 나왔어요. 같은 시각 부산 참여자치 시민연대도 부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열고 부적격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격 부족 평가에 부담을 느낀 정경진 후보와 김종철 후보는 보고서 채택 4시간여 만에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한편 현재 동남아 순방 중인 오거돈 시장은 다음 달 3일 귀국할 예정이어서 공공기관장 인사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바다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 바다 골재 업체들이 김영춘 장관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생존권을 주장하며 집회를 벌였는데요. 이들은 무엇을 주장하며 쟁점은 무엇인지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골재협회 회원 500여 명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바닷모래를 채취하기 위해선 해양수산부의 해역 이용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의도적으로 협의를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공급 예정량은 2,100만 세제곱미터. 하지만 협의가 늦어지면서 실제 허가된 물량은 780만 세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바다골재를 중단함으로써 일자리 퇴출, 건설공정, 후속공정 불발, 지역경제 황폐화. 협회는 지난해 발표된 골재 수급 안정 대책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년 뒤 예정 채취량도 크게 줄어 업계 줄도산 등 생존마저 위협당한다는 겁니다. 반면 정부는 우리나라 바다골재 채취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며 골재 채취는 수산자원에 주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어떤 나라는 바다모래를 채취를 금지하는 국가도 있고요. 저희도 금지하는 것이 맞지만 이제 국가적인 건설 상황이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단계적인 감축을 하자는.
바다골재 업체들은 조만간 위법을 감수한 채 해상 시위에도 나설 계획이어서 골재 채취를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직원 채용과 승진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이사는 직원 1명을 채용해주고 직원 4명을 임원으로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이사 측은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경도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국과 호주 간 최대 규모의 민간 경제교류 협력 채널이 부산에서 가동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해운대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호주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9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는 에너지와 농축산물, 공산품, 인프라, 서비스 등 모든 경제 분야에 걸친 교육, 투자, 교류의 협력의 장으로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돼 왔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정회의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통일열차는 부산에서 출발합니다라는 주제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통일열차음악회에는 가수 안치환과 지휘자 홍성택 등이 출연해 번영과 화합으로 통일을 노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민주평통자문 부산회의는 18기 출범 때부터 통일열차를 반드시 부산에서 출발시키겠다는 구호를 외쳐왔다고 밝혔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일가족 등 4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 32살 신모 씨가 전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한 참고인으로부터 용의자 신 씨가 평소에도 전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왔고 이에 가족들이 신 씨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